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직 진행 중인데 폭탄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나는 전에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2003년 이라크, 1991년 걸프전,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배우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34년 22살의 알렉산드로스는 3만 5천 명을 이끌고 페르시아로 진격합니다. 이수스 전투, 가오가멜라 전투, 연전연승.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고 다리우스 3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정복한 땅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박트리아 반란, 소그디아나 저항, 인도 원정의 좌절. 알렉산드로스는 끝내 바빌론에서 33세에 죽었고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페르시아는 정복될 수 있다. 그러나 통치될 수는 없다. 로마의 삼두 정치.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크라수스는 군사적 명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르티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 이끈 4만 5천 명의 대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카르하의 사막에서 파르티아 기병대에게 포위당해 괴멸. 크라수스 본인은 포로로 잡혀 전설에 따르면 녹인 황금을 목구멍에 부어 넣어 살해당했습니다. 황금을 원했으니 황금으로 죽어라. 대량 살상 무기라는 명분. 3주 만에 바그다드 함락. 그러나 이후 8년간의 점령 전쟁. 4,500명의 미군 전사자.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 희생. 그리고 결국 ISIS의 탄생. 우리는 이라크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라크를 잃었다. 전략가 앤드류 엑섬. 2026년 2월,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겠다. 트럼프 개전 성명 2026년 2월 28일. 어디서 들어본 문장 아닌가요? 전쟁이 시작될 때는 항상 하나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개전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 저지, 미사일 역량 파괴, 테러 프록시 해체, 석유 자원 장악, 정권 교체. 명분이 5개라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전략이 없을 때 목표는 전쟁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매우 어렵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번 공격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그 순간 이란과 미국은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협상 중에 공격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선제 봉쇄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협상을 이용해 시간을 버는 동안 먼저 군사적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나 이 전술에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협상으로 굴복했다면 외교적 패배지만 기습을 당했다면 전쟁입니다. 이란은 이제 타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평원이 아닙니다. 이란 고원 해발 평균 1200m.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외부 세력에 저항해 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몽골도, 영국도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공습으로 건물을 부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원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원에 사는 8,500만 명의 마음을 폭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란 내부를 보면 2026년 1월 수천 명의 시민이 정권의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47년간 자국민을 억압해왔습니다. 핵 위협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전체의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악한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압니다. 폭탄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교체하지는 못합니다. 이라크 침공 후 이라크 국민은 미국을 해방자로 환영했을까요? 역사적 교훈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힘으로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힘으로 마음을 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전쟁은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우리가 난방비를 낼 때, 이 전쟁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소모되는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할까요?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 시계는 멈췄을까요? 한 곳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거기 몰린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불이 난다. 지정하게 오래된 법칙.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재편되는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300년의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서 크레수스, 이라크에서 이란까지. 그리고 이 긴 여행 끝에 남는 것은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기고도 잃은 자들의 이야기, 정복했지만 통치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 마크 트웨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이 같은 장면을 다시 보지 않도록. 다음 편에서는 이 전쟁을 철학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협상 중 폭탄, 이것은 과연 정의로운 전쟁이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한나 아렌트가 오늘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채널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